모닝 스탠바이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까지 연결되는 전략 이 시간에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낙관론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것 같고요. 경제 지표도 많았는데 체크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일단 미국 증시가 오늘 이제 상승을 했던 거는 어제와 거의 비슷한 흐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휴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네.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조금 다소 안도화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차이가 있다라면은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섹터가 조금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생산한 나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 부담스럽긴 하겠습니다만은 버틸 수 있는 근거는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에너지 섹터가 좀 상대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미국은 일단 시추도 하고 정유도 하고 화학제품도 만들고 보통 이 기업들이 한 번에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SOL 같은 기업들이 보통 그런 모습들을 많이 나오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이제 석유를 받다 보니까 사실 공급처가 좀 확고한 곳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러면 이제 어제 대비했을 때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사실 다우존스 지수나 아니면 나스닥, S&P 500 지수가 좀 상승 탄력이 좀 떨어졌다라고 나오는 거는 일단 당연히 이제 주말 효과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파열음이 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미국 시장이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발표가 됐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근원 물가 지수 같은 PC 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2.8% 그리고 근원 PC가 이제 3% 이렇게 상승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2월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전이죠. 그렇죠. 전쟁 전이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라는 이제 공포감과 경계감들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이 FOMC의 발언을 이제 굉장히 주시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지금 핵심이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좀 경계를 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미국 시장은 일단 우리보다 이제 한 12시간 늦게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네. 사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그 결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이 이제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남아 있다라고 보겠지만은 문제는 이제 휴전 협상이 이제 주말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네. 시장이 사실 평일날 뭐가 크게 이루어지는 이벤트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폭격이 나든지 전쟁이 나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거기서 협상도 주말에 또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요동을 굉장히 많이 칩니다. 그런데 이 요동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 만기일 그리고 이제 휴전 파열음으로 이제 시장이 좀 빠졌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말에 대비했을 때 일단 두 가지 전략을 가져갈 수 있겠죠. 첫 번째는 휴전이 잘 됐을 때를 대비해서 일단 성장주들 특히나 지금 고성장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네. 반도체나 전력 설비 혹은 조선이랑 원전주들 이쪽을 권장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여전히 위기는 존재하고 있지만은 그만큼 또 수출 비중이 높은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부 비중은 담아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실 때 사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총액이 좀 작고 또 그만큼 이제 좀 소외가 됐던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들썩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네. 이런 종목들을 이제 추격 매수를 하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위기감이 좀 해소가 됐을 때는 이제 다시 한번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의 강세들이 또 전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펀더멘탈 강한 기업들 고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네. 여전히 환율 리스크는 높습니다. 지금도 높은 환율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당연히 공략을 하셔야 되고요.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한다라면은 반도체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왔다. 그러면 SK하이닉스 당연히 잘 나오겠구나. 예상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을 너무 선단해서 삼성전자가 한 700% 이렇게 수익이 잘 났으니까 SK하이닉스는 1000%도 날 수 있다. 이렇게 네. 선단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구간 매매로 일단 단기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이렇게 좀 펀더멘털이 강한 기업들을 보자라고 요약을 주십니다. 전반적으로 일단은 시장이 조금 불안한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주말 중에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저희 휴전협상 이야기도 나올 것 같고요. 여기에 CPI 물가지표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대응의 영역으로 시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점 생각해 보시면서 펀더멘털이라는 키워드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알려주세요. 네, 최근에 이제 삼성단제약이 이제 좀 주가가 좀 흐름이 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증권사에서도 뭐 황제의 몰락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패닉셀 증가 사태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반목을 삼을 수 있는 것, 또 여기서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을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여기에서 잡음이 좀 많이 나오던데 일각에서는 뭐 신라젠, 신풍제약 이런 좀 비교 사례도 나오더라고요. 삼천당제약과 관련해서는 이 논란을 좀 돌파할 수 있을지 최근에 주가 하락을 어떻게 대표님은 보세요? 사실 이제 삼천단제약의 이제 주가가 고점을 형성했던 이 123만 원 이 구간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블록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뭔가 이제 블록딜 체결이 앞두고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일단 뭐 계약 내용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지만은 일단 이때가 아니면은 몸값 키우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블록딜도 우리가 얼마의 규모를 얼마의 매도를 하겠다는 것을 사실 암약적으로 다 미리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뛰는 것에 다시 빠지는 것도 뭐 꼭 이번에 뭐 이 삼천단제약에 관련해서 논란이 터지기 전에도 사실 이렇게 조정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충격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릴 때 삼성전자제약도 같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보통은 바이오주들이 이제 시장이 어려울 때 좀 버팀목으로 버텨줬단 말이에요. 방어주 성격이 좀 있죠. 왜냐면 이제 시장이 지금 어려운 거는 단기 시장이지만은 뭐 마일스톤이나 이런 것들은 의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기술 이전이라든가 혹은 이제 어떤 지분 계약 같은 경우에는 별개로 좀 취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제약이 고점을 달성했던 날짜가 3월 30일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뭐 물가 올라간다, 뭐 전면전 한다 만다, 뭐 이란 너희 박살내 버릴 거야, 막 트럼프 대통령이 협박하고 막 이랬던 시장인데 그때 시장은 빠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삼성전자약은 주가가 더 잘 갔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가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서 경계를 하셔야 됐던 상황이라는 거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 꺼질 촛불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선단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 3월 31일 날 이제 급락이 처음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이때 페이셀이 한번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삼성전자약의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뭐 이런 단독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동안 이제 기술 이전 관련해서 준비가 됐었던 에스페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얘네가 특허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 대만에 있는 그렇죠. 알지 모르는 기업이 갖고 있다더라. 이런 이제 풍문이 돌기 시작하니까 이제 얘기들이 돌기 시작하니까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보통은 우리가 이제 빅파마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직접 그 회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바로 출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해버리면은 네. 이 회사를 겨냥한 다른 경쟁사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딜이 다른 곳으로 들어갑니다. 야,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거 하는 거 봤지? 우리가 더 싸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사실 문제들도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이걸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해서는 보통 어떤 식으로 이제 특허출을 숨겨놓냐면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 쪽에다가 밀어넣습니다. 네. 그래서 자회사 쪽에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이 회사가 뭐 특허출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 누가 돈을 벌어갑니까? 지금 모회사가 모회사가 벌어가는 겁니다. 받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논란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삼천단제약은 지분도 없어요. 그렇죠. 관계가 없는 회사라는 점이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관계는 있대요. 본인들이 수익권은 다 100% 자기가 가져간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아이러니하게도 이 삼성전 대표가 얘기를 그날 했던 것이 아니라 삼성 대표가 관계사 대표에다가 그 마이크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느꼈을 네. 때는 어떤 모습이 나왔냐면은 주주들 앞에서 이거 무슨 사태냐 해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대표가 당당하게 얘기를 그냥 하면 되는 약간 거예요. 책임 속시원하게. 회피처럼 보였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 깠다 가면은 이거 지금 이거 삼천단제약으로 몸값 키워가지고 먹튀한 다음에 이 블록딜도 사실 알고 보면은 뭐 없는 계약 먹튀해가지고 이 주주들한테 그냥 물량 던지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욕들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런 비슷했던 사례들. 그러니까 사실 뭐 기술 이전이 기술 이전을 기대가 했다, 뭐 마일스톤 규모가 얼마가 될 거다 하다가 규모가 조정됐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임상이 이번에 올해 통과될 것 같다고 했다가 뭐 실망감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던가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이오엔. 사실 이 삼성당제약도 어떻게 보면은 이 블록들이 실패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더 이상 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동안 주가를 쌓아온 거는 블록들에 대한 초점들이 많이 맞춰졌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75만 원 선 이상에서의 나왔던 그 기대감들은 사실은 블록딜의 기대감들이 좀 더 추가로 좀 더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이 삼성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우리 안과제용 그러니까 이제 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출들이 지금 흑자 전환의 기대를 좀 많이 나타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술 많은 게 백내장하고 녹내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고령화가 빨라질수록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스마트기나 이런 것들을 접근성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나오는 효과들인데 그러면 여기서 실적에 대한 부담으로 우리가 좀 봤을 때는 사실 60만 원 선까지 주가 회복을 기대를 해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오히려
오히려 지금 문제점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실망을 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심이 좀 안 좋은 부분이 걸리고 꿈을 먹고 사는 바이오인데 이 꿈이 지금 깨졌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이걸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단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일단 외국인 수급이 좀 일부 들어왔다는 점을 봤을 때는 패시그 장이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네. 여전히 저가 공략 자체로 했을 때는 구간 매매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보유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가급적이면 일단 삼성단 제약으로 뭔가 원금 회복을 하시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바이오 종목들을 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학회를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AACR 같은 학회가 이제 좀 있으면은 다음 주부터 이제 열리기 시작할 텐데 차라리 종목 교체를 하셔서 단기 기대감으로 좀 주가 올랐을 때 일단 손실폭을 좀 만회하시면은 네. 주가 빼시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보수적으로 삼성단 제약 좀 보실 때는 일단 60만 원 돌파까지는 한번 우리가 연중에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이 장기 추세로 넘어가 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과거 HLB 때처럼 이 이전 고점 탈환은 사실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져요. 네네. 그래서 일단 밴드 매매로 하셨을 때 이제 손절가는 44만 원 선 이 두 개 구간을 활용하셔서 지금은 수익 매매로 우리가 단기 차익을 좀 최대한 확보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저희 일단 들어봤고요. 구간 매매 정도는 가능하다 이런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60만 원, 44만 원 이 라인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종목 교체를 해서 기대감으로 손실을 좀 축소하시는 게 낫다 이런 의견도 함께 주셨는데 그럼 교체할 만한 뭐 바이오 종목 있을까요? 저는 이제 HK노엔을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실적 부분들도 굉장히 잘 됐었고 또 이제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아버지와 딸 그리고 이제 아들 간의 싸움이 지금 이제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윤 부회장이 지금 사실상 이제 한국콜마 그룹을 좀 이끌게 되면서 HK노에 대한 입김들도 좀 커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K캡 수출 실적도 워낙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면 연내 그리고 늦어도 내년에는 이제 미국 내에서의 승인 그리고 더불어서 유럽 판권 기대까지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지금처럼 눌림목이 있는 상태에서는 뭐 한 번 정도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네. 매력적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HK 이노웨까지 저희 K캡에 대해서 좀 기대감 가져보면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알려주세요. 요즘에 이제 뭐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의 주가가 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사실은 이제 이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의 매출도 좀 잘 올라오기 때문인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AI가 이제 본전을 뽑는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디를 공략하셔야 되는지 좀 소개를 드리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도 뭐 아마존이 설비 투자 집행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좀 수익화가 되려는 모양이네요. 클라우드 서비스 어떤 점을 볼까요? 네, 일단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데이터들을 이제 스토리에 저장을 해놓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 아마존에서도 사실은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매출이 한 1,400억 불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 AI 부분이 한 150억 불을 찍었다고 해요. 그 말인즉슨 지금 전체 클라우딩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로만 얘기를 했을 때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 뇌의 용량에 대비했을 때 그동안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 매출액이 이제 매출액 중에서 10% 가량이 AI 성장이 차지를 했다, 돌파를 했다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이 대뇌에 있는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뭔가 행동을 한다든지 우리가 접목을 했을 때 대해서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AI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소에 너무 많이 먹는다, 전기 먹는 하마다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전용 칩 개발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들이 굉장히 많이다 보니까 네. 여기에 따른 전력 감소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번에 구글 같은 경우도 주가가 굉장히 좀 잘 가고 있는데 구글의 제미나이 3가 이제 3.1이 접목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효과가 나왔냐면은 이 클라우딩 부분들에 대해서 전력 감소가 무려 78% 감소를 했더라고요. 네. 사실 운영 비용이 이제 78%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은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빨리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우리가 파운드리,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기가 일단은 1차적으로 주가가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전쟁 종식이 됐을 때는 인플레이션 부담감과 또 이제 수입에 대한 부담감들이 또 많이 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서는 소재 부품 단위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이후에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덩달아서 뭐 이제 데이터 기업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업들이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급한 마음에 비중을 확대를 많이 하시기보다는 일단 매집 전략으로 가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돼서도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관심 종목은 국내 종목 어떤 거 볼까요? 네, 저는 LG CNS 요즘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올해 이제 LG CNS가 좀 조정이 나올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뭐 이번 이제 3월 초순에 또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에 대비를 하면은 지금 주가도 뭐 굉장히 좀 매력적인 상황이 좀 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AX 부분, 이제 AI 산업으로에 대한 전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특히 지금도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병목 현상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 대비했을 때 뭐 상대적으로 견고했던 부분들이 이제 수출이 많이 났었던 반도체 부분이 좀 부각을 많이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 터미널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LG CNS의 실적들도 네. 올해 좋은 성과를 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 종목 함께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대표님이 보시는 시장의 관심 종목 알려주세요. 네, 요즘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 뭐 제가 계속 뭐 소부장 얘기를 많이 드려서 저도 오늘 가져온 기업이 바로 이 소부장 기업 중 한 가지입니다. 바로 월덱스입니다. 월덱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작년에도 추천을 드려서 뭐 올해 한번 뭐 해먹었던 수익이 좀 잘 났었던 기업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추천했던 목표가 근처까지 지금 왔는데 또 한 번 정도의 콘터너블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삼성전자 실적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HBM 수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범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들이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공장 가동률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월덱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도체 장비를 가동할 때마다 소모되는 이 장비 내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장비사에다가 장비 부품을 납품을 하지만은 여기는 일종의 우리가 보면 카트리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장비사가 아니라 실제 파운드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고객에게 직접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네. 애프터마켓의 강자라는 이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월덱스인데, 뭐 부채 비중 같은 경우에도 30% 미만으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번 HBM 수출의 낙수 효과로 인해서 지난 4분기 같은 경우는 무려 전년 대비해서 43% 증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3D 낸드 같은 경우에도 고단화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또 범용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공고할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을 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대비를 했을 때에 대한 영업이익이 뭐 이게 700% 상승 이런 것은 조금 기대하기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여전히 지금 주가 공략이 상대적으로 좀 당단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은 일단 1차 목표가 32,000원 그리고 손절가 26,000원 내의 밴드에서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대표님의 종목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삼천당 제약이 주가가 크게 급락하면서 바이오 종목들 투심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만약에 또 종목 교체를 통해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HK 이노엔이 되지 않을까, K캡에 대한 수출 실적 확대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최근에 또 클라우드 관련된 사업들 살펴보시면서 이쪽 서비스에서 또 확대되고 있는 성장성 주목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LG그룹 내 IT 기업이죠. LG CNS 확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월덱스입니다. 반도체 또 소부장 기업으로 가져와 주셨는데 애프터마켓의 제품 확대에 따라 실적도 좀 좋아질 것 같고요. 파츠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 26,000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모닝 스탠바이 시간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일단 개장 전에도 계속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란과 관련된 호르무즈 관련 태도 형편이 없다라면서 우리 합의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종전 협상은 매우 낙관적이다. 이란의 지도자들이 합리적이다. 이런 발언도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증시 어떻게 좀 시작이 될지 오늘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에 상승하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장 투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